이번 시간에는 10장 10절 모분산의 검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의 시간에서 평균에 대한 검정을 얘기할 때 두 모집단을 선택하고 그리고 거기서 두 표본을 선택을 해서 우리가 두 모평균, 평균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라는 것을 검정을 했을 텐데 그럴 때 소규모인 케이스에 대해서 검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T 검정을 했었죠. T 분포. 그럴 때 T 분포를 이용해서 T 검정을 할 때 그때 가정이 있었어요. 이론 전개를 하기 위해서 했던 가정이었는데 어떤 가정이었냐 하면 두 모분산이라는 것이 같다. 이렇게 가정을 했었죠. 두 모분산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두 개의 모분산이 같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그 상황에서 T 검정을 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실제로 두 모분산이 같은지 다른지 그런 검정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런 검정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분산을 검정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평균이나 비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정을 했지만 분산을 검정한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분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번 학기 시작할 때부터 얘기했던 개념이지만 어떤 상황에서 변동을 의미하는 거죠. 흩어짐을 의미하는 그 값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분산이라는 것을 얘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공정에서 우리가 어떤 고객의 요구가 이 치수의 한계가 여기부터 여기까지다 이렇게 고객이 제안을 해줬다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공정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거기에 맞추려면 분산이라는 것이 작아야 거기에 맞춰줄 수 있겠죠. 그렇죠? 분산이라는 것이 흩어짐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흩어짐이 크다라는 것은 그 치수가 들쭉날쭉하다라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전자제품을 구입한다든지 뭐 휴대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우리가 자주 구입하는 것 중에 하나지요. 그럴 때 보통 평균 수명이 얼마가 되는가 이걸 가지고 제품을 선택을 하겠지만 어떤 두 회사의 그 제품에 평균 수명이 차이가 없다고 하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중요시하는 것은 당연히 분산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분산이 작은 그런 회사의 제품을 선택을 하겠죠. 분산이 크다 그러면 이 수명이 들쭉날쭉할 수가 있으니까 분산이 작은 것을 선택을 하겠죠. 이렇게 분산을 검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절에서는 이 모분산의 검정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단일 모분산의 검정하고 두 모분산의 비의 검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를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단일 모분산의 검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규 모집단에서 우리 이 이론은 항상 그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라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이론 전개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뒤에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하겠지만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라가지 못한다 그러면 이 분산의 검정은 모집단의 정규성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검정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뒤에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집단은 정규 모집단이다라는 가정을 해준 거고요.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규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을 했어요. 자, 그때 표본 분산을 S제곱이라고 하면 우리 앞에서 추정해서 얘기를 했었지만 당연히 이 표본 분산은 모분산을 추정할 수 있는 근사값이 되겠죠. 그렇죠? 점 추정할 수가 있겠죠. 그건 앞에서 얘기를 했고요. 우리는 가설 검정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표본 분산을 S제곱이다라고 하면 S제곱은 시그마 제곱의 점 추정량이 된다. 다시 얘기하면 S제곱은 시그마 제곱의 근사값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앞에서 8장에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8장에서 이론 통계량을 하나 만들었죠. 그 통계량을 우리가 기호로 카이 제곱이다 이렇게 썼었고요. 그리고 그 값은 시그마 제곱분의 n-1 곱하기 s 제곱 이렇게 만들어진 거였죠. 자, 그럴 때 이 카이 제곱이라는 이 통계량은 여기 있는 이 n-1 이 값을 자유도로 갖는 카이 제곱 분포를 따라간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카이 제곱이라는 통계량은 여기 쓴 것처럼 시그마 제곱분의 n-1 곱하기 s 제곱 이렇게 쓰는 거고, 이 통계량은 카이 제곱 분포를 따라가는데 그 자유도가 n-1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모분산에 대해서 검정할 수 있어요. 똑같이 합니다. 평균이나 비율처럼. 우리의 주장은 모분산 시그마 제곱이 우리가 제시하는 어떤 특정 값, 시그마 제로의 제곱, 그 특정 값보다 크다, 또는 작다, 또는 이것과 다르다. 이렇게 세 가지로 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다, 작다 이것은 단측 검정이고요. 다르다라는 것은 양측 검정입니다. 똑같아요. 이 통계량이 카이 제곱 분포를 따라가니까 당연히 우리 뒤에 나눠주는 표, 분포표, 거기서 카이 제곱 분포표를 찾아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단측 검정부터 먼저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 우리의 주장이 시그마 제곱이 시그마 제로 제곱보다 크다, 이런 주장일 때 당연히 귀무가설은 그렇지 않다. 시그마 제곱이 시그마 제로 제곱하고 차이가 없다. 같다. 이게 귀무가설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가지고 있는 이 통계량에다가 이 귀무가설을 이렇게 대입합니다. 그때 만들어진 것을 검정 통계량이다라고 불렀고요. 여기 시그마 제곱이 시그마 제로 제곱하고 같다라는 것을 여기에 대입해서 그때 값을 그 검정 통계량 그 값을 카이 제곱 제로라고 쓸게요. 카이 제곱 제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시그마 제곱 자리에다가 이 귀무가설이 주장하는 것은 그것이 시그마 제로 제곱하고 같다는 거니까 여기다가 시그마 제로 제곱을 대입해 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 카이 제곱 제로라는 값은 여기에다가 시그마 제로 제곱을 대입했으니까 시그마 제로 제곱분의 n-1 s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 검정 통계량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이 카이 제곱 분포를 따라간다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시그마 제곱이 우리가 특정한 어떤 값, 시그마 제로 제곱보다 크다라고 하면 이 케이스는 오른쪽 꼬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카이 제곱 분포표를 찾으시면 되고요. 카이 제곱 분포표에서 카이 제곱 분포표는 변수가 0보다 클 때만 값이 있죠. 그 그래프가 대충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오른쪽 꼬리에 해당하니까 이 오른쪽 꼬리 넓이가 알파가 되는 이 값을 찾으시면 되고요. 이 넓이가 알파가 되는 이 값을 기호로 카이 제곱 알파 이렇게 쓸 거고요. 만약에 이 분포가 카이 제곱 분포인데 자유도가 K다 이렇게 가정을 했다면 여기도 자유도는 가로 안에다가 이렇게 쓸 거고요. 어렵지 않죠? 해서 이 값하고 비교하시면 돼요. 이 값. 근데 우리는 자유도가 n-1이다 그랬으니까 K에다가 n-1을 대입한 이 값하고 비교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카이 제곱 제로라는 이 값을 계산하셔서 그 값하고 여기 유의 수준이 알파가 주어졌다고 하면 이 단측 검정이니까 오른쪽 넓이가 알파가 되는 이만큼을 치우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갖다 쓰시면 돼요. 카이 제곱 알파라는 값을 쓰면 되는데 자유도 n-1이니까 카이 제곱 알파 n-1 이걸 찾으시면 되겠어요. 됐죠? 그래서 카이 제곱 제로가 카이 제곱 알파 n-1보다 크게 되면 그러면 이 귀무가설을 기각하시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 두 번째. 우리 주장이 시그마 제곱이 시그마 제로 제곱보다 작다. 우리가 특정한 어떤 값보다 작다라고 주장을 하면 역시 귀무가설은 시그마 제곱이 시그마 제로 제곱하고 같다. 이렇게 되고요. 검정 통계량은 이 귀무가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계량에다가 대입해서 얻은 거고 똑같습니다. 카이 제곱 제로라고 쓸 거고요. 시그마 제곱 대신에 시그마 제로 제곱 대입했으니까 그때 만들어지는 값은 시그마 제로 제곱분의 n-1 s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렇죠? 이번에는 이 값이 작다라는 걸 주장할 거니까 왼쪽 꼬리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 꼬리 넓이를 이만큼 알파라는 값을 찾으시면 돼요. 근데 이걸 표현하는 방법은 우리 8장에서 배웠죠? 이 왼쪽 넓이를 가지고 이 수를 표현하는 게 아니고 오른쪽 넓이를 가지고 표현할 거니까 이건 분포니까 확률 분포니까 전체 넓이가 1. 그렇다면 왼쪽 이 꼬리 넓이가 알파라면 이 오른쪽은 나머지 1-알파. 그렇죠? 그래서 이 값은 카이 제곱 1-알파 이렇게 표현돼요. 그렇죠? 자유도가 K라면 카이 제곱 1-알파 K 이렇게 표현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자유도 n-1인 걸 알고 있으니까 카이 제곱 1-알파 n-1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이 수를 표에서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 표에서 이 값을 찾아서 그 값하고 이 검정 통계량 카이 제곱 제로하고 비교해서 카이 제곱 제로가 이것보다 더 왼쪽에 있으면 유의 수준 알파가 주어졌을 때 이것보다 더 왼쪽에 있으면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양측 검정. 양측 검정은 시그마 제곱이 시그마 제로 제곱과 다르다. 이런 주장이 되겠죠. 그렇다면 역시 귀무가설은 시그마 제곱이 시그마 제로 제곱하고 같다. 이렇게 되고요. 귀무가설을 카이 제곱에 대입해서 얻은 검정 통계량은 역시 똑같고요. 카이 제곱 제로는 시그마 제로 제곱분의 n-1 s제곱 이렇게 표현되고요. 검정 통계량 역시 기억하시고요. 똑같습니다. 세 개가 다. 자, 그렇다면 이번엔 양쪽이니까 유의 수준 알파가 주어지면 오른쪽 왼쪽에서 두 개 합해서 넓이가 알파만큼 되게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에서 넓이 2분의 알파를 버릴 거고 오른쪽에서 넓이 2분의 알파를 버릴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왼쪽에 해당하는 요 값은 오른쪽 넓이를 가지고 계산할 거니까 이거 2분의 알파를 제외하면 1에서 2분의 알파를 빼준 값. 그렇죠? 해서 오른쪽 넓이가 1-2분의 알파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카이 제곱 1-2분의 알파를 찾으시면 돼요. 그렇죠? 자유도 n-1이고요. 오른쪽 넓이가 2분의 알파인 건 바로 이 넓이를 가지고 계산하시면 되죠. 카이 제곱 2분의 알파 자유도 n-1을 찾으시면 되고요. 그렇죠? 해서 오른쪽에는 이 값보다 더 오른쪽으로 가면 귀무가설을 기각하면 되고 왼쪽은 이 값보다 더 왼쪽으로 검정 통계량이 가면 기각하면 됩니다. 해서 기각력은 카이 제곱 제로를 계산해서 큰 값으로 나와서 다른 값이 됐다 그러면 그 카이 제곱 제로가 카이 제곱 2분의 알파 n-1보다 크면 기각. 작은 값이 나와서 다르다라고 주장할 때는 왼쪽이니까 카이 제곱 제로가 카이 제곱 1-2분의 알파보다 더 작으면 기각. 어렵지 않죠?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되면 기각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카이 제곱 분포표를 우리 나눠준 거 강의 자료에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나눠준 그 카이 제곱 분포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카이 제곱 분포 이 곡선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넓이가 알파가 되는 이 값은 카이 제곱 알파라고 쓸 거다라고 기호 약속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찾으시면 돼요. 이 알파를 가지고 이 알파 이 부분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그 알파라는 것이 오른쪽 넓이로 되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해서 그 알파가 0.995, 0.99, 0.98, 0.975 등등
이런 값이 될 때는 표에 있습니다. 표에 있으면 표를 찾으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유도는 여기 세로로 된 이 열에 있어요. 예, B라고 표현한 것이 자유도가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유도를 하나 찾으시고 자유도가 4였다면 그리고 알파가 0.975였다라고 하면 0.975에서 아래로 내려가고 자유도 4에서 오른쪽으로 오고 만나는 곳에 있는 그 값이 여기 카이 제곱 알파라는 그 수가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예, 여기 알파라는 값은 오른쪽 꼬리에 해당하는 부분도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알파가 작은 값들도 있죠. 예, 그러면 이게 오른쪽 꼬리가 됩니다. 예, 이 앞에 페이지에는 알파가 좀 그래도 1에 가까운 값들이 있었죠. 그럴 때는 왼쪽 꼬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1 알파를 계산할 때 그 알파라는 부분을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알파가 아주 작은 값들도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 알파가 비교적 큰 값, 1에 가까운 값인 것은 조금 전에 봤던 앞에 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그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조금 전에 제가 이 이론에 대해서 시작할 때 강조했던 부분이 있었죠. 이 모분산에 대한 검정, 카이 제곱 검정을 할 텐데 카이 제곱 검정은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이루는 것에 굉장히 민감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카이 제곱 검정은 정규성에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P값을 결정해서 검정을 할 텐데 검정이 잘못되었을 때 P값이 실제와 달라서 잘못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정규성이 그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거의 따라가지 못해서 그렇게 해서 이 검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카이 제곱 검정을 할 때는 항상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라간다라는 이런 가정을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수업 시간에 배우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걸 굳이 검증할 필요는 없어요. 가정을 할 겁니다. 모집단은 정규분포를 따라간다. 이렇게 가정을 해줄 테니까 그건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 전공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것을 응용하려고 했을 때 그때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라가는 건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예제 10.12 한번 볼까요? 자동차용 축전지 제조업자의 주장에 따르면 그 사람이 제조하는 축전지의 수명이 표준 편차가 0.9년 표준 편차입니다. 예, 그런 정규 분포를 근사적으로 따르고 있다. 이렇게 가정을 했어요.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것은 우리 이론 전개를 하기 위한 가정이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실제로는 그런지 안 그런지는 확인해 보셔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주장이 맞는가 이걸 검증하고 싶어요. 표준 편차가 0.9년이다라고 했으니까 분산은 제곱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축전지 10개를 임의로 추출을 했어요. 그리고 수명을 측정했습니다. 그랬더니 표준 편차가 1.2년으로 나타났어요. 자, 그렇다면 표준 편차가 1.2년으로 나타났으니까 그 주장 0.9보다는 큰 값이 나왔어요. 변동이 크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축전지 수명의 표준 편차가 0.9년보다 크다고 할 수 있는지 유의 수준 0.05로 검정해라 그랬습니다. 크다고 할 수 있냐라고 딱 물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단측 검정이죠. 그렇죠? 단측 검정을 하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검정을 해볼까요?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여기 표준 편차가 1.2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0.9보다는 커요. 그러니까 분산으로 검정을 할 거니까 분산이
이쪽에 주장하는 이 값보다는 커요. 그렇죠? 그런데 0.9라는 것을 제곱하면 분산이 0.81이다라는 걸 주장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분산이 0.81이다라고 주장하는데 여기 표본을 조사를 해보니까 표준 편차가 1.2가 나왔어요. 그럼 분산은 1.2의 제곱, 1.44가 되겠죠. 그래서 0.81보다 1.44가 크니까, 그렇죠? 1.44가 나왔으니까 1.44가 0.81보다 크니까 시그마 제곱 모분산이 0.81보다는 클 거야.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거죠. 표본 조사를 통해서.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귀무가설은 시그마 제곱은 0.81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제 검정을 하겠습니다. 우리 표본의 크기를 10으로 선택을 했으니까 그 자유도 카이 제곱 분포를 따라갈 거니까 그 자유도는 n-1. 그렇죠? 그럼 10-1은 9니까 자유도 9에서 찾으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유의 수준 0.05가 주어져 있습니다. 알파는 0.05. 그렇죠? 단측 검정이고요. 알파가 0.05고요. 우리가 따라가는 것은 카이 제곱 분포니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값은 카이 제곱 알파. 그렇죠? 근데 알파가 0.05니까 카이 제곱 0.05 이걸 찾으시면 되는데 자유도가 9니까 자유도 9인 분포에서 카이 제곱 0.05를 찾으시면 되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걸 분포표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분포표를 보면 자유도에서 9를 찾으셔야 되고요. 그렇죠? 알파에서는 0.05를 찾으셔야 됩니다. 0.05에서 이렇게 내려가고 9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서 만나는 곳에 있는 수를 읽으시면 돼요. 그렇죠? 16.919가 되네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찾았습니다. 카이 제곱 0.059는 16.919예요. 그렇죠? 이제 검정 통계량을 계산해서 이 수와 비교하면 됩니다. 오른쪽이니까 이것보다 더 크게 오른쪽으로 가 있으면 기각하고 그렇지 못하면 기각에 실패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검정 통계량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검정 통계량 카이 제곱 제로라고 쓸 거고요. 카이 제곱 제로는 시그마 제로 제곱분의 n-1 s 제곱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비교하고 싶은 값은 0.81이죠. 그렇죠? 그래서 시그마 제로 제곱하는 것은 0.81이고요. n-1 자유도 9였고요. 그렇죠? s제곱 표본 표준 편차 제곱하면 됩니다. 1.2를 제곱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이 카이 제곱 제로를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이 값을 계산하면 16이 되네요. 그렇다면 우리 이 검정 통계량을 아까 찾았던 카이 제곱 0.059 찾으니까 16.919였죠. 이 수하고 비교하시면 돼요. 그렇죠? 비교해 보면 이 수보다 16이 더 작아요. 그렇죠? 이것보다 더 오른쪽으로 가야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데 이것보다 더 작아요. 그럼 기각하는데 실패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귀무가설을 기각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장에 받아들여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귀무가설을 기각하는데 실패했으니까 유의 수준 알파에서 알파 0.05였습니다. 이 유의 수준에서 수명의 표준 편차가 0.9년보다는 크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거였는데 이렇게 크다고 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지 못했다. 그래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 이제 두 모분산, 두 개의 모집단을 이제 비교를 하는 겁니다. 두 모분산 B의 검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평균 또는 비율 이런 것들도 두 개 모집단을 비교할 때가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평균도 그렇고 비율도 그렇고 두 모집단을 비교할 때는 그 차이를 가지고 비교할 수 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차이를 가지고 우리가 그 따라가는 그 차가 따라가는 통계량을 우리가 구할 수 있었으니까
그렇게 차를 가지고 계산을 했는데 모분산에 대해서는 두 모분산의 차라는 것이 따라가는 분포표를 우리가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게는 못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앞에서 배운 대로 두 모분산 B를 가지고 따라가는 분포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F 분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두 모분산을 비교할 때는 차를 쓰지는 않고 B를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B를 사용하는 겁니다. 차를 사용해도 되겠지만 차가 따라가는 그런 분포표가 없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하지만 B를 가지고 만들면 따라가는 분포표, F 분포표가 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차를 그 차이를 얘기해도 된다. 어렵지 않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똑같이 가정을 할게요. 역시 8장에서 우리가 잠시 봤고요. 두 모집단, 그 두 모집단을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모분산이 각각 시그마 1제곱, 시그마 2제곱 이렇게 되는 정규 모집단이다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이 정규 모집단에서 서로 독립적으로 추출된 크기가 N1과 N2인 표본의 분산, 이것을 S1제곱, S2제곱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럴 때 우리 F라는 통계량을 앞에서 8장에서 만들었습니다. 기억하고 있죠? F라는 통계량을 만든 것은 이렇게 시그마 2 제곱분의 S2 제곱 분의 시그마 1 제곱분의 S1 제곱 이렇게 해서 만든 거고요. 이걸 정리하면 시그마 1 제곱 S2 제곱 분의 시그마 2 제곱 S1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모분산하고 표본분산이 여긴 첫 번째 모집단, 여긴 두 번째 모집단. 번호가 다르다. 여기 분자도 마찬가지. 그에 주의하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것의 자유도는 여기 표본 분산을 가지고 따라간다라는 얘기도 8장에서 했었죠. 그래서 여기 분자에 있는 게 여기 표본 분산이 1번이니까 B1 자유도를 그대로 쓰면 되고요. 분자의 자유도, 분모의 자유도는 2번이니까 B2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렇죠? 앞에서 얘기했었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것이 분자, 뒤에 있는 것은 분모. 이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분모라는 것은 세로 열에서 찾으시고요. 그렇죠? 분자라는 것은 가로 부분에서 찾으면 된다. 자유도 찾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럴 때 이것이 자유도가 N1-1, N2-1 이렇게 되는 F 분포를 따라간다. 이게 8장에서 얘기했던 거죠. 그렇죠? 자, 그럼 기억하시면 됩니다. F라는 통계량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시그마 1 제곱 S2 제곱 분의 시그마 2 제곱 S1 제곱. 어렵지 않죠? 이렇게 만든 이 통계량은 자유도가 N1-1, N2-1 이렇게 되는 F 분포를 따른다. 어려운 거 없죠? 정리하면 F라는 통계량은 시그마 1제곱 곱하기 S2제곱 분의 시그마 2제곱 곱하기 S1제곱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데 이것은 어떤 F 분포를 따라가냐? 자유도가 N1-1, N2-1 이렇게 되는 F 분포를 따른다. 그렇죠? 여기 앞에 있는 분자의 자유도는 여기 S1 가지고 번호를 준 거고 뒤에 있는 분모의 자유도는 여기 S2를 가지고 번호를 준 거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분포표를 잠깐 한번 볼게요. F 분포표도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기 알파라는 부분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표에 0.05하고 0.01하고 이렇게 두 개 있습니다. 여기 0.05 보이시죠? 여기 0.05가 있고요. 다음 페이지로 가면 0.01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표에. 여기 보면 0.01이 있어요.
예, 이렇게 두 개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두 개만 표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 두 개에 대해서만 찾으시면 되고요. 역시 시험 문제도 마찬가지로 예,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이용할 수 있는 것만 문제로 주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통계량을 가지고 예, 두 모분산 B에 대해서 우리가 가설 검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두 개 모집단을 비교하는 거니까 예, 우리 주장은 시그마 1 제곱이 시그마 2 제곱보다 크다. 또는 시그마 1 제곱이 시그마 2 제곱보다 작다. 또는 시그마 1 제곱하고 시그마 2 제곱이 다른 것 같다. 예,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어요. 그래서 크다, 작다라는 것은 단측 검정이고요. 다르다라는 것은 양측 검정이 됩니다.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세 가지 모두 다 예, 귀무가설은 시그마 1 제곱하고 시그마 2 제곱이 차이가 없다. 같다. 예, 이게 귀무가설이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귀무가설이 주장하는 것을 예, 검정 통계량으로 만들 거예요. 예,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계량 예, F에다가 예, 대입을 할 거예요. F라는 것은 시그마 1 제곱 S2 제곱 분의 시그마 2 제곱 S1 제곱 이거였죠. 거기다가 시그마 1 제곱과 시그마 2 제곱이 같다라는 것을 대입해주면 여기 분모에 있는 시그마 1 제곱하고 여기 분자에 있는 시그마 2 제곱은 같아요. 같으니까 약분하면 1이 되겠죠. 그렇죠? 해서 그렇게 대입한 값을 F0라고 쓸 거고요. 이것이 검정 통계량이고요. 그렇다면 대입해서 남는 것은 여기 표본 분산만 가지고 계산한 이 값이죠. 그렇죠? 해서 S2 제곱분의 S1 제곱 F0는 이렇게 됩니다. 예,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 예, 이 주장이 시그마 1 제곱이 시그마 2 제곱보다 크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표본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이런 주장을 하겠죠. 그렇죠? 표본에 의해서 주장을 하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 이 주장에서 이 검정 통계량, 이 값을 계산하면 당연히 표본도 여기 첫 번째 표본의 표본 분산이 두 번째 표본의 표본 분산보다 컸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분산도 그럴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그렇죠? 그렇다면 F0에서 이 표본 분산 두 개의 값을 비교를 하면 이 위에 있는 여기 첫 번째 것의 표본 분산 이것이 큰 값이 나왔겠죠. 그렇죠? 아래쪽에 있는 것이 작은 값이 나왔겠죠. 그렇죠? 예. 그럴 때 이런 상황일 때 여기 F0에서 분모에 있는 값이 작은 값, 분자에 있는 값이 큰 값, 작은 값분의 큰 값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졌을 때 예.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졌을 때는 오른쪽 꼬리로 갑니다.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F분포에서 오른쪽 꼬리, 예, 이 넓이가 알파가 되는 부분을 치워버리면 됩니다. 예, 해서 이 값을 계산해서 이것보다 더 오른쪽에 검정 통계량이 가면 기무가설을 기각,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값, 예, 여기 오른쪽 넓이가 알파가 되는 값은 예, 이걸 가지고 자유도 결정하는 거 기억하지요? 그렇다면 순서대로 여기 분자의 자유도 B1, 분모의 자유도 B2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넓이 알파니까 F알파 찾으시면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F알파 B1, B2라는 수를 찾으시고 F0가 그것보다 더 오른쪽에 가 있으면 기무가설을 기각한다. 예, 이렇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예, 유의 수준 알파가 주어졌을 때 예, 단측 검정이니까 F알파 찾으시고 그렇죠? 검정 통계량 계산하시고 검정 통계량이 이 F알파보다 더 큰 값이다 그러면 기각, 그렇지 못하면 기각의 실패. 예,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단측 검정의 두 번째 주장. 예, 반대로 우리 주장이 시그마 1 제곱이 시그마 2 제곱보다 작다라는 주장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이건 번호 붙이기에 따라서 순서를 바꿔주면 되니까 사실은 이 한쪽하고 다른 건 없어요. 예, 순서만 바뀐 거지. 똑같은 겁니다.
자, 근데 어쨌든 이렇게 놓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때에도 귀무가설은 시그마 1 제곱과 시그마 2 제곱이 같다. 그렇다면 귀무가설이 주장하는 시그마 1 제곱, 시그마 2 제곱을 같다고 놓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계량이 이제 검정 통계량으로 바뀌어요. 그렇죠? 그걸 F0라고 쓰고 F0는 똑같이 S2 제곱분의 S1 제곱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주장을 할 거니까 표본도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시그마 1 제곱, 여기 분자에 있는 값이 작은 값이 나왔겠죠. 그렇죠? 시그마 2 제곱, 분모에 있는 이 표본 분산이 큰 값이 나왔겠죠. 그렇죠? 해서 이런 상황이 되면 이것은 왼쪽 꼬리로 간다.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왼쪽 꼬리에서 이렇게 왼쪽 꼬리 넓이가 알파가 되는 부분을 찾으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왼쪽 꼬리 넓이가 알파다 그러면 알파는 작은 값일 테니까 알파는 0.01이거나 0.05거나 이런 걸 가지고 테스트를 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수를 표시하는 여기 F 알파라는 이 값은 오른쪽 넓이를 가지고 우리가 기준으로 해서 이 기호를 준 거니까 오른쪽 넓이가 1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부분을 찾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오른쪽 넓이가 지금 표에 보면은 0.05하고 0.01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왼쪽 넓이가 0.01, 0.05가 되면 오른쪽 넓이는 거의 1에 가까운 값이 되죠. 둘 다 0.99, 그렇죠? 0.95 이렇게 되니까 그럼 표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표에 있는 것으로 바꿔서 계산하셔야 되죠. 앞에서 8장에서 배웠죠. 자유도 바꾸고 역수 뒤집는 거. 그렇죠?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넓이가 알파다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수는 F1 알파가 될 거고 오른쪽 넓이가 1 알파가 되니까 그렇죠? 이걸 가지고 자유도 맞춰서 여기 S2 여기 분모의 자유도 B2가 가면 되고요. S1 분자의 자유도 B1이 가면 되고요. 그렇죠? 해서 F1 알파 B1 B2 이걸 찾으시면 되는데 이건 표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해서 이것은 F 알파로 바꾸셔야 되고요. 그렇죠? 바꾸면 여기 자유도 순서 바뀌는 거 B2, B1 그리고 역수가 되는 거 요렇게 해서 바꿔서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기억하셔야 되고요. 표를 찾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해서 F0가 이 값보다 더 작게 되면 그러면 기무가설을 기각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양측 검정. 우리 주장이 시그마 1 제곱과 시그마 2 제곱이 다르다 이런 주장이 될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귀무가설은 시그마 1 제곱과 시그마 2 제곱이 같다. 이게 귀무가설이고요. 그래서 귀무가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계량 F에다가 대입하면 검정 통계량을 얻을 수 있고 그걸 F0라고 쓸 거고요. 똑같이 S2 제곱분의 S1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은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럼 유의 수준 알파가 주어졌을 때 양측 검정이니까 이제 우리는 왼쪽 꼬리에서 넓이가 2분의 알파가 되는 부분을 버릴 거고 오른쪽 꼬리에서 넓이가 2분의 알파가 되는 부분을 버릴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왼쪽 넓이가 2분의 알파가 되는 이 F의 값은 오른쪽 넓이가 1-2분의 알파니까 F 1-2분의 알파 B1, B2 이렇게 될 거고요. 그렇죠? 오른쪽 꼬리 넓이가 2분의 알파가 되는 이 수는 F 2분의 알파 B1, B2가 될 거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F 2분의 알파 B1, B2는 표에서 바로 찾으시면 되는데 이 값은 표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F 2분의 알파로 바꾸고 역수를 취하면 됩니다. F 2분의 알파로 바꿀 때 자유도 순서가 이렇게 바뀐다. 분자의 자유도 분모의 자유도가 바뀐다라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바꾸고 뒤집는다. 어렵지 않죠? 그렇게 해서 검정 통계량이 이쪽 오른쪽에 있는 이 수보다 더 오른쪽으로 가면 기각, 왼쪽에서는 왼쪽에 있는 이 수보다 더 왼쪽으로 가면 기각.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F0가 F2분의 알파 B1, B2보다 크면 기각할 수 있고 또는 F0가 F1-2분의 알파 B1, B2 즉 F2분의 알파 B2, B1 분의 1 이걸로 표에서 찾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표에서 찾는다. 이건 표에 없다.
그렇죠? 예, 이것보다 더 작으면 기각한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문제 하나 풀어보고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제 10.13 볼까요? 두 재료의 마모량의 차이에 대한 검정을 하려고 한다. 강제 1과 강제 2에 대해서 각각 강제 1은 12번, 강제 2는 10번 실험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결과, 예, 표본의 결과입니다. 강제 1의 마모량은 평균이 85, 표본 표준 편차가 4였다. 강제 2는 평균이 81, 표본 표준 편차가 5였다. 자, 그렇다면 두 모분산의 차이가 있는지 유의수준 0.10으로 검정해라 그랬어요. 차이가 있는지 검정해라 그랬으니까 문제에서 이것은 양측 검정이다라는 걸 예,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양측 검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모분산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건데 여기 표본을 보니까 첫 번째 것은 표준 편차가 4, 그렇다면 분산이 16입니다. 제곱해서. 두 번째 것은 표준 편차가 5였어요. 그럼 분산은 25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첫 번째는 16이고 두 번째는 25니까 당연히 달라요. 그렇죠? 차이가 있어요. 표본 분산의 차이가 있었으니까 우리는 이 표본을 가지고 주장하기를 모분산도 다를 거야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장은 시그마 1 제곱과 시그마 2 제곱이 다르다. 이게 우리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귀무가설은 시그마 1 제곱과 시그마 2 제곱은 차이가 없다. 같다. 예,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 검정을 해볼까요? 이제 찾으셔야 돼요. 예, 여기 자유도를 살펴보면 자유도, 여기 번호대로 한번 자유도를 주겠습니다. 1번의 자유도 먼저 앞에 쓰고 2번의 자유도를 뒤에 쓸게요. 예, 이렇게. 그렇다면 1번의 자유도는 표본의 크기에서 1 빼면 되고 2번의 자유도도 마찬가지. 그렇죠? 그런데 강제 1은 12번 실험을 했으니까 자유도는 1을 빼면 11이 되겠죠. 그렇죠? 강제 2는 10번 실험을 했으니까 자유도 1을 빼주면 9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B1, B2는 11,9가 됩니다. 그렇죠? 유의수준 알파는 0.10으로 주어졌어요. 양측 검정이니까 2분의 알파를 계산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렇죠? 표에는 알파가 0.05하고 0.01 두 개밖에 없는데 이게 0.10이면 어떻게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죠. 양측 검정이니까 2로 나누면 표에 있는 거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F2분의 알파를 찾으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F2분의 알파 B1, B2 순서대로 찾아볼까요? 그렇다면 2분의 알파 0.10을 2로 나누면 0.05 그래서 표에 있습니다. F 0.05 11,9 그렇죠? 이걸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 표에 있진 않아요. 이 값이. 그래서 보관법을 쓰셔야 돼요. F 0.05 11,9 이걸 가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뒤에 있는 것은 분모의 자유도, 앞에 있는 것은 분자의 자유도. 그렇죠? 분모의 자유도는 세로열에 있고 분자의 자유도는 가로열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세로에서 9를 찾고 가로에서 11을 찾으셔야 돼요.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세로에서 이렇게 9를 찾고 가로에서 11을 찾으셔야 돼요. 그런데 세로에서 9를 찾으면 가로에는 10하고 12밖에 없어요. 그렇죠? 11은 정확하게 10과 12의 중앙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관법을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10에서 이렇게 내려가고 9에서 오른쪽으로 가서 있는 수 3.14하고 12에서 내려가고 9에서 오른쪽으로 가서 있는 수 3.07 이것의 평균을 내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니까 평균을 내면 되는 거니까 3.14와 3.07 두 개 더해가지고 2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F 0.05 11,9가 필요한데 사실은
표에 없었어요. 그렇죠? 예, 해서 F0.05 예, 10,9하고 12,9 이것의 평균을 냈어요. 그래서 3.07과 3.14를 두 개 더해가지고 2로 나눠주면 됩니다. 예, 보관법에 의해서 예, 이 값이 3.105다. 예, 이렇게 찾은 거예요. 예, 이 값이 표에 없으니까 예, F0.05 10,9 3.14를 찾고 F0.05 12,9 3.07을 찾아서 예, 이것은 그 사이에 있을 거다. 딱 중앙에 있으니까 평균 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계산을 한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양측 검정이니까 오른쪽 꼬리, 이제는 왼쪽 꼬리 계산해야 되죠. 그렇죠? 왼쪽 꼬리는 F1-2분의 알파 B1, B2예요. 그렇죠? 그런데 2분의 알파, 즉 알파라는 값이 0.1로 주어졌으니까 2분의 알파는 0.05. 그렇다면 1에서 2분의 알파를 빼주면 1에서 0.05를 뺐으니까 0.95. 그렇죠? F0.95 11,9 이게 필요하죠. 그렇죠? 하지만 표에는 F0.95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다시 F0.05로 바꿔줘야 된다. 그렇죠? 예,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자, 그럼 1-0.95를 이용할 거니까, 즉 0.05를 이용할 거니까 자유도 순서를 바꿔요. 예, 10이라고 9 순서를 바꾸면 9,11. 그렇죠? 그리고 뒤집어요. 역수를 취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F0.05 9,11분의 1 하고 찾으시면 돼요. 자, 이건 표에 있습니다. 예, 해서 F0.05에서 찾으시면 되는데 예, 여기 분자의 자유도 9는 이번엔 가로에서 분모의 자유도 11은 세로에서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세로에서 11, 가로에서 9를 찾으시면 됩니다. 가볼까요? 자, 여기에 보시면 가로에서 9를 찾으시고요. 세로에서 11을 찾으시면 예, 이건 표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로에서 11 예, 이렇게 따라가시고요. 가로에서 9 찾아서 이렇게 따라 내려오시고요. 찾으면 만나는 곳에 2.90이 있죠. 그렇죠? 예, 이건 표에 있으니까 보관법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2.90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F0.05 9,11 하는 값은 표에 있었다. 2.90이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찾는 값은 그것의 역수 2.90분의 1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하면 0.3448 이렇게 되네요. 다 됐죠? 자, 그럼 이제 검정 통계량을 계산해서 예, 이것들하고 비교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검정 통계량 우리가 귀무가설을 기각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곳은 예, 이렇게 오른쪽 넓이 2분의 알파가 되는 곳, 왼쪽 넓이 2분의 알파가 되는 곳 찾은 거죠. 그렇죠? 예. 지금 왼쪽 넓이가 2분의 알파가 되는 곳은 찾으니까 0.3448이었어요. 오른쪽 넓이가 2분의 알파가 되는 곳은 보관법을 이용해서 계산을 했죠. 예, 그랬더니 3.105였어요. 그렇죠? 그럼 검정 통계량이 3.105보다 크게 나오든지 0.3448보다 작게 나오면 귀무가설을 기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검정 통계량 계산해 볼까요? 이 순서대로 F0는 S2 제곱분의 S1 제곱이죠. 그렇죠? 예, 표준 편차가 주어져 있으니까 그 표준 편차를 제곱하면 됩니다. 예, S2는 표준 편차 5였으니까 S2 제곱하면 25. 그렇죠? S1 표준 편차가 4였으니까 제곱하면 S1 제곱은 16. 그렇죠? 해서 25분의 16이 돼요. 25분의 16 계산하면 0.64가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비교해 볼까요? 0.64라는 것은 예, 이 안에 있는 거죠. 0.64. 0.64는 0.3448보다는 커요. 그렇죠? 그리고 3.105보다는 작아요. 이 두 수 사이에 들어왔어요. 그렇다면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가 없죠. 그렇죠? 예, 이 오른쪽보다 더 크거나 왼쪽보다 더 작으면
귀무가설을 기각하는데 이 사이에 들어왔으니까 우리는 귀무가설을 기각하는데 실패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장은 두 모분산이 다르다라는 게 우리 주장이었으니까 두 모분산이 다르다는 그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결론을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학기 수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해서 기말 시험 범위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배운 거 잘 정리하시고 잘 공부하셔서 기말 시험 잘 치시고 그리고 방학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고생했습니다.